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야, 니네 교회 돈 많잖아. 네, 저는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 너 통일교회야? 야, 그럼 너 돈 많겠네. 부잣집도로님이네 아주. 통일그룹은요,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니, 종교단체가 왜 사업에 뛰어들까? 왜 돈을 벌어야 할까? 네, 최근에 한 방송 출연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해민 스님 아시나요? 한강이 보이는 고급 아파트, 수입차, 각종 전자기기 사용. 네, 그래서 무소유가 아닌 풀소유 논란이 생겼었죠.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해민 스님은 SNS를 통해서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중다운 삶을 살겠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우리도 그럴까요? 경제활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 통일그룹은 어떨까요? 저는 이 논란과 함께 왜 참부모님이 경제 분야에 뛰어드셨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네, 참부모님께서는요, 목표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무엇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대학 가려고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참부모님께서는 대학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어떤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할 때 가는 곳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은 전적으로 자신의 소질과 취미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소방수가 되건 농부가 되건 축구선수가 되건 정치가가 되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다.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직업을 넘어선 이야기이다. 축구선수가 되어 어떤 삶을 살 건지, 농부가 되어 어떻게 살 건지를 묻는 것이다. 이렇게 돈을 버는 것도 직업을 정하는 것도 목표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요,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본인의 인생 목표는 하늘 부모님의 맺히신 그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다. 평생을 두고 해온 모든 일은 그것이 종교활동이든 언론이든 경제, 정치든 기업이든 그 모든 동기는 여기서 출발하였던 것이다. 참부모님께서는 부산 범내골에서 흙과 돌로 쌓은 집에서 생활하셨습니다. 당시에 돈이 없어서 초상화를 그려주고 폐물을 수집하고 구두를 닦아가면서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랬던 통일그룹은 국내 탑 30위 안에 드는 기업으로 거론되기도 했었으며 30여 개가 넘는 사업을 진행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최초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상화청년 조직의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기술도 경험도 자본도 없는 상태에서 정성과 노력과 열정만으로 선방기계를 하나 구입합니다. 이것이 통일그룹 성장의 기반이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참부모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눈에는 이 선방기기가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고작 낡은 기계 한 대를 들여놓고 무슨 사업을 벌인다는 것인가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앞에 놓인 이 기계가 머지않아 7,000대 아니 7만 대의 선방기계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군수산업과 자동차 공업까지 꼬리를 물고 발전할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일그룹이 산업에서 이뤄낸 업적들입니다. 국내 최초로 고려인삼을 상품화한 삼정톤, 이는 4년 만에 수출 120억을 달성하면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내 인삼 수출 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했고요. 건설업에서는 PMS 공법이라는 안정적인 건설 기술을 개발해서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세종문화회관, 서울 지하철 3호선, 서해안 고속도로 등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이 통일그룹의 계열사들은요, 하나같이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에 공헌하자는 기업 비전. 이는 다시 해석하면 평화에 이바지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통일그룹은 단순한 사업성보다 평화 실현에 큰 기여를 해냈습니다. 과거에 중국과 아프리카의 첨단 기술을 무료로 전수해주면서 저개발도상국에는 기술을 제공하고요. 경제개발을 통해서 남북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북한에 남한의 최초의 자동차 회사인 평화자동차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남북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 통일중공업에서는 매년 핵심 인물을 3분의 1씩 방출해서 국내 자동차 산업에 일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재 양성소의 역할을 한 것이죠. 또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국가들을 위해서 기술 평준화를 적극적으로 제창하는 국제과학통일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109개국의 노벨상 수상자와 전 세계의 정상급 석박사들, 또 전현직 국가 지도자가 모이는 메머드급 대회로 발전합니다. 참부모님께서는 기술 평준화, 또 정치 평준화, 경제 평준화가 이루어진 세계가 와야 지상 천국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쓰레기통 같은 선반 하나를 주워다 놓고 세계 제일 가는 공장을 만든다고 하늘 앞에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믿지 않았음에도 말이죠. 그 절실한 목표가 지금의 통일그룹을 만든 것입니다. 제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요즘 20, 30대 취업준비생들 하고 싶은 직업이 없다. 대학을 다니면서 딱히 꿈꾸는 직업이 없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상관없지만 안정성이 보장되었으면 하기에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다. 왜 공무원이냐 하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난감하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네, 이와 반대로 초등생들에게 꿈을 물으면 문화예술, 스포츠 전문가가 1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요즘엔 유튜버가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직업의 장래희망이 몰리는 대신에 희망 직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쩌면 더 어렸을 때 우리는 오히려 목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커가면서 점점 목표를 잃어간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히기 시작하면서요. 제가 아는 선배님 중에 한 분은요, 꿈이 없었을 때 힌트를 얻기 위해서 참부모님의 생애를 알아봤고 목표로부터 꿈, 장래희망을 도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내 주위에 있는 동생들이 돈을 벌 수 있고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워서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공부방을 열어서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물론 본인 스스로가 먼저 실력도 갖추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냥 직업 말고 진짜 목표가 있으신가요? 한 EBS 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꿈은 검사가 되는 거예요. 나의 꿈은 CEO가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잡일 뿐입니다.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합니다. 내가 검사가 돼서 불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이야기하는 것이 꿈이어야 합니다. 참부모님의 말씀과 참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한번 꿈을 이렇게 정의 내려봤습니다. 땡땡땡 하는 무엇. 여러분 인생에서 저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이건 동사나 서술형이면 좋겠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직업을 정해보는 것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하면 문장이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직업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에 이바지하는 의사, 평화에 이바지하는 경찰, 평화에 이바지하는 기업가, 평화에 이바지하는 가수,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목표는 잃지 않고 나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잠시 멈춰서 쉬더라도 말이죠.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정성을 들일 여러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